자, 연합뉴스 규제 풀리자 분양가 껑충 소형 아파트가 평당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돌파했다. 부산, 경기 소형 아파트 고분양가 중심에 섰고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699만 원, 작년보다 11%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이유 인건비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그 다음에 자재값 다 올랐죠. 내 봉급만 빼고 다 올랐다고 그랬죠. 어느 땅을 사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싸게 분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기존의 집값은 깔아서 올라가 줘야죠.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기존 집값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분상제 같은 거 경기 안 좋다 그러니까 다 더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지역 외에는 분상제 적용을 안 받아요. 분양가 상한제. 예, 지금 서초 강남, 그 다음에 강남 3구하고 그 다음에 용산 4개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이 규제지역 4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 풀려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땅 사가지고 30평 아파트를 5개 분양하든지 20억에 분양하든지 지금 규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용 면적이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2천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은 25평형 아파트다 그러면은 뭐예요? 5억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이제 그 5억짜리가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일단 전체 평균 분양가가 이제 2천만 원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싼 것 같죠. 강남의 30평대가 지금 얼마입니까? 평당 1억은 잡아야 되잖아요. 25평 2천만 원이면 5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서로 분양가가. 엄청 싼 거죠. 그러면 집값은 싼 데를 따라가요? 높은 데를 따라가요? 높은 데만 보고 쳐다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기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버린다 그러면 분양가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보시면 되고, 자, 빨간 걸로 해놓은 거. 지난해보다도 11%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17년이니까 불과 한 6년 전이죠. 6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한 절반 정도 좀 올라간 거고요. 요건 이제 전국 보시면은 2017년 대비해서는 96%니까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가는 분양가가. 분양가를 가만히 놔두면은 원자재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둬서 분양가 상한제는 항상 말이 많아요. 왜 자유경제 시장 체제에서 이거는 뭐 과다한 규제다. 뭐 이런 말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버리면은 그냥 천정 모르고 분양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또 집값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적정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자, 부산 같은 경우도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렸죠. 평당 60제곱미터니까 60제곱미터면 전용이 60제곱미터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25평형 아파트. 그게 2천만 원이 넘어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전세 우려 여전한데 이자 부담 줄자 다시 전세 발길. 5월 9일날 기사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모든 기사가 뭐였어요? 전세 거래량이 많았어요? 월세 거래량이 많았어요? 월세가 많았어요. 왜 월세가 많아졌어요? 사기 당하느니 차라리 안전하게 아깝지만 월세로 가자라고 했었고, 그거는 분위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자체가 지금 대부분 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금리보다 비싸다 보니까 다 차라리 월세 내는 게 낫다 이랬었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5%,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 이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되고 원래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야지 정서상 맞아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에서 지금 크게 뛰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번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쭉쭉 올렸다가 지금 3.5% 정도 기준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됐죠. 금리 흐름이 마무리 접어들었다. 더 이상 이제 크게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그냥 대출 받아서 전세로 가도 크게 괜찮겠다. 이제 이렇게 4, 5%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압구정 아파트 용적률 특혜 놀라. 서울시 지역 특성 따라 다르다. 자, 우리가 한강변 아파트는 몇 층 이상 못 올라간다고 알고 있어요? 막 30층인가 35층 막 그랬잖아요. 그 이상은 무조건 안 돼. 한강변에 뭐 경관 가려서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서울시장 하다가 박 시장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예전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한강 르네상스 막 들어보셨죠? 근데 박원순 시장 들어서면서 한강변 일제 딱 30층과 35층으로 딱 묶어놔가지고 무조건 안 되었잖아요. 그거 이제 다시 이제 오 시장이 이제 하면서 이제 융통성이 이렇게 조금 늘린 거예요. 한강을 전체를 30층으로 규제하면 한강이 잘 보이고, 뭐 50층으로 규제하면 다 안 보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역에 따라 다 틀리지 않습니까? 융통성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법은 이렇게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은 비율이 10% 20%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야 좋죠. 기부채납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정부에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15%막 20%뭐 이렇게 하면은 올려줄게 요거 있는데 충수는 충수대로 올리고 기부채납 비율을 이제 낮추니까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뭐 이제 이게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충수는 올려줄수록 좋은 거죠. 자, 충수를 결정하는 건폐율이에요,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예, 용적률 많이 줄수록 충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공공기여율. 흔히 말하는 그냥 기부채납이라 보시면 돼요. 15%에서 10%를 이렇게 주니까 아파트에서는 사업성도 높아지는 거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강변 최대 용적률을 330%를 적용하려면 기존 용적률에다가 230%의 공공기여율 25% 정도를 내놔야 됐는데 요걸 아까 15%, 10% 이렇게 낮춰주면은 사업자한테는 훨씬 좋겠죠. 그런 내용입니다.